해외에서 믿을 수 없이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엄마, 아내였던 38, 세 여성은 러시아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습니다. 현재 형사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범한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게 된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이탈리아인 남편에게 칭찬하는 질문을 해볼게요. 저를 바꿀 건가요? 10만 유로당 10만 유로라면요. 200? No. 100만 유로라면요? 율리아 베르체바 38세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7만 3천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남편, 어린 딸과 나폴리에서 살며 그들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기록했어요.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던 한 여성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모스크바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녀의 죽음과 관련해 형사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성형 수술이나 미용 시술 관련 형사 사건, 특히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러시아에서 새롭지 않죠. 알겠죠? 에카테리나 론스카야 박사, 즉 성형외과 의사는 시술 실패로 환자가 시력을 잃게 만든 후 거의 1년 전에 교도소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4번의 교정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형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선에서 부상 군인을 치료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2024년도 미러는 한 외과 의사가 러시아 미인대회 출신 여성을 평생 흉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간 자유제한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실제로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 사이드바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도 이런 사건에 익숙합니다. 저희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멕시코 언론 보도에 따라 두랑고의 한 클리닉에서 9월 사망한 14세 팔로마 니콜 아레아노 에스코베도 사건으로 체포 기소된 멕시코인 부부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팔로마 니콜의 어머니인 팔로마 야스민은 팔로마 니콜의 아버지인 카를로스에게 딸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례식 도중에 딸이 가슴 확대 수술을 포함한 성형 수술을 명백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의사요. 그는 아내가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술과 수술 중에 자신과 함께 일하도록 허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언급된 의사는 유기와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우리는 플로리다 성형외과 의사 벤 브라운 박사의 사건도 다뤘습니다. 그는 아내 힐러리의 시술 중 심정지와 리도카인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사건, 율리아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러시아 매체 모스크바일에 따르면 율리아는 개인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습니다. 그곳은 엘무스 클리닉 분점으로 1월 4일 타크마코프 레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합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러시아 연방 모스크바 수사위원회 주요 수사국은 러시아 형법 제109 조2항에 따라 형사사건을 개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직업적 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하여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유죄 판결 시 최대 형량은 최대 3년간의 자유제한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따르면 수사위원회는 러시아어에서 번역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스크바 수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근무 중이며 공식 의료 기록도 곧 압수될 예정입니다. 여러 법의학 감정과 의료 감정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신용카드 빚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전화, 모든 수수료, 모든 고금리 함정. 이건 미국인들을 올가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은행은 이익을 보고 채권자들은 이기지만 실제 가정들은 손해를 봅니다. 오늘의 스폰서인 PDS 데빗은 사람들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용카드든 개인 대출이든 의료비든 PDS 데빗은 여러분이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맞춤형 옵션을 제공합니다. 신용 점수도 필요 없고 이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뷰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빚 해결책을 꼭 찾으세요. 여러분의 돈과 미래인이 시스템에 맡기지 마세요. 빚에서 벗어나려면 30초 만 남았습니다. 지금 무료 평가로 가장 적합한 옵션을 찾아보세요. pdsdebt.com 럽사이드바에서 확인하세요. 그건 pdsdebt.com/sidebar, pdsdebt.com/sideba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목숨을 잃었을까요? 형사상 과실이 있었을까요? 이번 수사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형사 수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국제법 변호사 데이비드 테프리 씨를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종류의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법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적 의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해 과실치사로 수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진이 러시아 형법 109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러시아 형법 118조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는 형사상 과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사망이기 때문에 중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이 무엇인지 법령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죠. 자유 제한입니다. 그게 구금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강제노동 같은 걸 의미하나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제한이라는 것은 러시아 당국에 몇 가지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은 구금되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강제노동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하죠?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런 게 일반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처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도 최소 3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다른 처벌들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수사위원회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할 때입니다. 필요한 공식 및 의료 기록이 곧 압수되고 의료 감정 등 다양한 법의학 감정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들은 철저한 조사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모든 법적 절차와 조사 과정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경우에는 그녀가 이탈리아 시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단절된 나라거든요.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나토 회원국이며 우크라이나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일이 정치적인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모스크바 수사국의 전문가들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조사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 수사관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치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분야의 일반적인 의사가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이 의사가 그 기준과 다르게 행동했는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망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게 시술의 위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게 어떤 종류의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라 이 사건은 전 세계 즉각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러시아 당국이 사건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세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자극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흔한지 아세요? 저는 그 러시아 법 아래에서 직무 부적절 수행으로 인한 과실치사 등 많은 사례를 찾았어요. 전문 직무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올해 최도 러시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해서 형사수사가 시작된 적이 있었죠. 이런 사례 자주 보셨군요. 이게 그곳의 클리닉들에 관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시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일이 흔한 건가요?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의료 관광은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의료 관광지로 선택하는 걸 망설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런 시술이나 보형물 삽입은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워낙 힘든 상황이라 외부에서 러시아로 외화를 들여오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의료계 종사자들이 돈을 버는 더 인기 있는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 러시아 시민들로부터 돈을 버는 것은 아마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버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이 러시아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런 선택적 수술을 제공할 유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기 나라에서 내야 할 가격보다는 낮지만 러시아 시민들에게서 벌 수 있는 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말이죠. 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들이 뒤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공식적으로 기소로 이어지는가? 조사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정말로 공식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관료적인 나라거든요. 이 사건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강조와 압력이 수사 당국에 얼마나 가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아마도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재판 진행 방식과 과정은 미국에서 기대하는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냉전이 끝난 이후로 법률 시스템을 어느 정도 현대화했기 때문에 서구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중 일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의 재판과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엘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곳이 엘무스 클리닉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발음을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엘무스 클리닉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인용문이 적혀 있는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엘무스 클리닉은 얼굴 미용, 바디 조각, 모발 이식, 비만 치료, 치아 미용, 코 성형 등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클리닉은 전문성과 최신 기술로 환자의 원하는 이미지를 실현합니다. 경험 많은 효율적인 의사들이 최신 의료 장비와 국제 미용 치료 및 수술 프로토콜을 준수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곳이 엘무스 클리닉이었다는 것이 맞다면 그들은 터키에 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러시아 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터키에 있는 클리닉이나 사무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정의를 찾지 못하더라도 터키에 있는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터키는 전 세계적으로 미용 성형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자주 터키에 가면 미용 성형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시술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붕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인기가 많고 터키와 러시아 클리닉이 연관이 있는 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용 성형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고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다른 나라에서 성형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다시 구글 리뷰를 살펴보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지역 토크마코프 레인에 엘무스 클리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리뷰를 살펴보니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리뷰도 있고 나쁜 리뷰도 있었습니다. 평점이 4.2인데 몇몇 나쁜 리뷰를 읽고 이게 조사나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전문가인 척하고 돈을 노린 사기다. 시간 낭비니 속지 마라. 원하는 시술도 안 해줬다고 말했다. 저는 전문가에게 피부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지만 여기서도 단 한 가지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만 늘어놓고 보톡스 시술 전후 사진만 보여줬습니다. 값싼 필링 때문에 얼굴이 끔찍해지고 여드름이 생겼습니다. 돈을 줘도 이 클리닉에는 다시 가지 않을 겁니다. 싼 제품으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엘무스 클리닉 방문에 매우 실망했으며 잠재 고객분들께 이 기관에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제 방문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제 신경계에 눈에 띄는 타격을 준 것 같고 저에게는 명백한 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율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예약과 시술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데이비드.
이것이 수사관들에게 흥미로울 만한 내용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클리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지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 그 두 명의 불만을 제기하고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환자들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내용은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거나 우리가 앞서 논의한 법률에 따라 기소될 만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 대해 매우 불만이 많았던 환자들이 많고, 이 병원이 의료인의 의무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면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사관들이 살펴볼 증거가 될 것이고 법원에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러시아의 법체계나 러시아 조사관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과 아는 바에 따라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율리아의 일에 대해 가족에게 얼마나 알릴까요? 우리는 재판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재판이 열릴 경우 수사와 재판 정보의 공개성과 접근성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는 당신보다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법 시스템은 독립적이지 않고 정부가 사건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특정 결과를 원하면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기소된 여러 사건들에서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특정한 결과를 원했습니다. 브리트니 그라이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상황을 겪었죠. 그래서 만약 이 사건이 조용히 넘어간다면, 러시아 정부가 이 사건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부정적인 여론을 원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쳐 수사관들에게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압박할 수 있고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며 이 소식은 미국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 그런 대중의 관심이 러시아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나요? 그런 대중의 관심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어떤 사건에든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그것이 당국이 그 사건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도록 요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에 덜 영향을 받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많이 받으니까요. 러시아에서의 학대, 인권 침해, 법치주의 미준수에 대한 많은 보도들이 있지만 러시아는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기되는 어떤 비판도 무시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러시아는 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을 전 세계적으로 안고 있으며 만약 이 사건을 그냥 끝내고 싶다고 결정한다면 바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족을 차단하거나 무시할 수 있고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율리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보면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게시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 어린 시절의 차이에 대했습니다. 주세페와 저는 1살 차이로 동갑입니다. 주세페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성장 과정, 놀이, 관심사를 비교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경제적 능력이 비교적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린 시절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엔 채소와 과일을 즐겼고 식단은 다양하지 않았지만 맛있었습니다. 주세페는 항상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부모님은 예를 들어 그에게 딸기를 억지로 먹이려고 했지만 그는 먹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가족은 강에서 수영하거나 마을의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휴일로 여깁니다. 주세페와 부모님은 자동차로 이탈리아와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비행기 타고 햇살 좋은 나라나 디즈니랜드에 가는 꿈을 꿨지만 주세페에게는 이런 것이 평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다만 소련 사람들에게는 살고 일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두려워하셨고 음식도 다양하지 않고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은 부모님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율리아를 기억해야 하며 그녀의 가족에게 마음과 기도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테프리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